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새해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새로 변경을 하려고 이것저것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이제 글로벌 IB에서 작년 말부터 해서 탑픽 종목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뭐 사실 이렇게 딱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온 것보다는 중구난방으로 이제 보도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종목들 몇 개로 해가지고 기관들 3개 정도 추려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올해 전제 조건이 다 경기 침체를 깔고 가다 보니까 소개하는 종목들, 추천하는 종목들 자체가 다 경기 침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항상 그런 루머가 있죠. 이제 첫 5거래일, 매년 첫 5거래일이 그 한 해의 수익률을 결정을 한다. 뭐 미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것은 아니지만, 어제 이제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첫 거래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골드만삭스랑 MKM 파트너스 그리고 베어드 이렇게 3개의 기관의 이제 탑픽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골드만삭스부터 보시면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베스앤바디웍스 그리고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중립이었다가 매수 의견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오렐리 오토모티브, 그리고 달러 제너럴,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파이브빌로우, 보잉, 치폴레, 퍼스트 솔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경기 침체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프로라든지 힙한 래퍼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 방송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뭐 골드만삭스에서 내건 이유는 뭐 이제 3분기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뭐 호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 요걸 좀 호재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값싼 가격 그리고 신제품이 빨리 나오는 이제 어떤 기업들의 상품이 더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4주에서 6주에 신제품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빠른 신상품 주기가 굉장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진폭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이제 소비 기업들 다 디지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디지털 쪽의 확장도 이제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이제 론칭을 했는데 로열티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 폭은 좀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그 원자재 값에 주 영향을 줬던 어떤 그 석유라든지 원자재 값들, 요런 인플레이션들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소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하락을 하면서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실적의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에서 중립으로, 아까 제가 중립에서 매수로 말씀드렸는데 매도에서 중립으로 이제 그 투자 의견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이제 뭐 월마트라던가 오렐리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한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달러 제너럴이라든지 딕스 스포팅 굿즈, 파이브 빌로우, 특히 달러 제너럴이랑 파이브 빌로우가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달러 스토어죠. 이 두 기업들의 주가가 작년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성비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지금 추천 종목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잉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지난 6개월 동안 40%가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잉을 뭐 투자를 해보시거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잉은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가 맥스, 그 신제품 맥스가 2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사실 비행기 업체한테 있어가지고 요거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근데 이제 그 맥스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내주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맥스 그리고 이제 747 모델이 배송이 좀 시작이 되고 제품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크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악재가 좀 해소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 상승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다.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져있던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40% 급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 그리고 이제 올해 경기 침체가 특히 예상되다 보니까 올해
그 GDP를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 부분은 저희가 기대하는 건 정부의 지출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인프라, 우주산업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잉, 로키드 마틴 이런 쪽으로 우주 산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잉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폴레도 추천을 했는데, 치폴레는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빌 에크만이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종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뉴욕에 갔을 때 과거에 굉장히 오래전이었었는데 그때 치폴레에 가서 느껴본 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더라. 맛도 맛인데 크기가 엄청 커요. 가격이 저렴한 데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서민들한테 많이 어필이 되는 그런 식당인 것 같고요. 마케팅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 신규 메뉴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확대, 멤버십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치폴레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솔라를 이야기를 했는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쪽에 이제 뭐 수혜를 보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태양광은 과거에도 제가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중국이 대부분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가장 좋아요. 근데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기술 쪽은 어찌 보면 중국 회사 대비해서는 차세대도 좀 약하고 약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에도 그 수혜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보면은 작년에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기존의 179에서 231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가가 지금 148, 요게 이제 12월 30일 기준이니까 148 정도가 되는데 231이라고 하니까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다.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급의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수혜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KM 파트너스로 넘어가서 좀 보면은 월마트, 역시 월마트랑 오렐리 오토모티브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치캐피탈, 그다음에 탈로스 에너지, WW, 우리가 흔히 아는 WW 그 레슬링 회사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식료품 부분이 이제 경쟁 시장 점유율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완만한 수준이기는 한데, 경기 침체에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식료품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사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민감해졌을 때 월마트는 거기에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렐리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아요. 경기 침체가 지금 저희가 뭐 체감을 하고 있든 안 하든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초기에 있다라고 보는데, 경기 침체가 올해 좀 심화된다라고 하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내구재이겠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연수가 얼마 차지도 않았는데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을 꾸준히 타면서 오히려 수리하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오렐리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약 6,0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멕시코에서는 2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자동차 부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경기 침체가 와서 수리가 또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요거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꾸준히 올랐어요. 경기 침체가 있건 없건 간에 차트가 꾸준히 올랐다는 것은 매출도 꾸준히 생산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도 나쁜 주식은 아니었는데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회사인데 원래 모기지 쪽 익스포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금리 인상기를 예상하면서 이제 그 사업 비중의 대부분을 지금은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조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 대비 금리 인상에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예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금리 시기에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로스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채굴하고 이제 뭐 프로덕트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유가가 이제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제 조금 며칠 오른다고는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계속 빠지는 추세가 이어졌었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그 상대 경쟁사를 인수를 하면서 지금 몸집을 키워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캐파가 좀 많이 상승을 해 있어서 유가 또 상승기가 온다라든지 안정기가 온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그
오히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미디어 쪽의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뭐 여행을 가고 돈이 크게 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돈을 쓰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쪽 문화가 많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WWE도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추천을 하고 있는데, 뭐 WWE에서 나오는 이제 로우라든지 스맥다운 그 쇼 있잖아요. 그 쇼가 때마침 올해 이제 방영권 관련돼서 교섭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섭 시기에는 대부분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또 마진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그 매출도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WWE가 이제 글로벌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과거에 이제 AFKN에서 좀 보던 수준이었었는데 직접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세도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유 브랜드들의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디지털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도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가 뭐 한 6조 원, 7조 원 정도 되다 보니까 M&A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 좀 기대를 해와도 될 것 같은 주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어드라는 곳에서 추천한 종목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치폴레, 베스앤바디웍스, 테슬라, 보잉, AMD, 액티비전 블리자드, 힐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뭐 다 경기 침체나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죠. 치폴레는 이제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EPS라든지 매출 성장이 두 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평가가 좀 정당한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베스앤바디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한 이유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테슬라가 뭐 이번 4분기에 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4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이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주가가 어제 1월 3일 기준으로 한 12% 정도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요거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 매도 의견보다는 이제 매수라든지 중립 의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기억하기로 테슬라가 지금 분할하기 전에 200불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매도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테슬라는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조금 지지하는 글로벌 IB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착가파리라든지 상하이 기가팩토리 감산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 훼손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테슬라도 인플레이션 방지법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방지법에서 8만 달러 이하 차량만 얘기하다 보니까 일부 차량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세미 트럭이라든지 사이버 트럭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지금 올해도 사실 성장세는 계속 이제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지금 변동에 대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보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AMD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지난해 반도체 공급 과잉, 그리고 PC발 어떤 PC 쪽의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좀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지금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제 반독점 둘이 합치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독점 관련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이게 둘이 등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수를 하려고 하면 각국의 반독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서 소송을 건 상태고, 요게 만약에 뭐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도 이제 태클을 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요건 좀 미지수에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내고 있는 게임들 좋은 게 많죠. 근데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콜 오브 듀티가 좀 있어요. 콜 오브 듀티가 지금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에 동시에 제공되고 있어요. P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다고 하면 엑스박스에만 나올 거니까 소니 쪽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겠죠. 왜냐면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향후 10년간은 소니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임시방편이지 않을까 싶어서 통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베어드에서 추천은 했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또 디아블로 4 출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호재들은 있는 편인데, 만약에 이제 그 M&A가 무산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힐튼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뭐 대표적인 주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힐튼이 가장 큰 체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건 사담인데 제가 인제 그 여행을 좀 가고 싶어 가지고 뭐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 과거에 소개시켜 드렸던 거기서 예약을 해 보려고 6월 달을 검색을 해 봤는데 하와이 쪽은 거의 방이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도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해서 다 같이 한번 좋은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내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